2월 7일 우리 공화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치혁명, 우리 공화당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룩하자. 오늘은 대통령 선거 30일 남은 날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71세대는 생신날, 또 지난 토요일, 지난주에 2번의 집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도 주시고, 또 집회에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당 사무소가 세워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전체 정당 사무소의 반 정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깨끗한 우리 공화당 중심의 정권 교체, 또 당당한 정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작금의 대통령 선거의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코로나 재앙에 힘들어 하시는 국민들을 더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양당의 후보면은 그들이 정말 자질 부족에 또 인성 부족에 후보라도 찍어줘야 되는, 또 찍기를 강요하는 그러한 언론 방송들과 또 왜곡된 여론들을 조작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안심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5년 전 2016년 그 겨울, 또 2017년 3월 10일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큰 죄가 있는 듯이, 국정농단을 한 듯이, 또 엄청난 뇌물을 받은 듯이 그렇게 속았지 않습니까? 이제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는 그 어느 정당도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관행, 관습, 악행, 악습을 하면서도 양당 정권의 정치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이 정치 혁명은 언젠가 이루어질까 안심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5년간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기존 정당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국민의 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K방역을 가지고 국민을 속일 때 우리는 K방역은 잘못된 것이고 방역 체계가 잘못 가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또 자영업자가 오늘도 내일도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 편에서, 또 소상공인분들의 편에서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방역 패스는, 백신 패스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이 이 나라의 가치를 무너뜨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또 그 이전 정부를 보면은 좌파 우파 정권을 떠나서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가치는 살아 있었습니다. 또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각도 살아 있었던 겁니다. 도덕성이 살아 있고 무신분립이라는 거 있죠. 믿음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으로 권력 찬탈한 사항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헌법적 가치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적 잣대의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5년간 투쟁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우리 공화당은 정말 피를 흘리며 또 땀을 흘리며 투쟁했습니다. 언론 방송의 무모함에 대해서 우리는 2017년 3월 10일 날 똑똑히 목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특기만 들었던 5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수십 명이 인사불성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결국 2년 지난 우리의 광화문 천막투쟁, 진실규명투쟁 200일을 하면서 그의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이 커밍아웃을 한 거죠. 소방청이 진실을 말한 겁니다. 그 현장에서 4분이 돌아가셨고 1분은 자기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불성으로 병원에 후송된 분들이 그 후유증으로 몇 분이 돌아가신지도 모릅니다. 그 명단 공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당일 집회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태극기 하나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을 요구했던 죄밖에 없습니다. 그 애국자분들이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목도한 저와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정말 언론방송의 무모함, 진실을 덮어버리는 거짓 용기, 불의에 동조하고 자기들끼리 살 길을 찾는 그러한 잘못된 언론,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고 이 나라가 망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애국당입니다. 언론이 전달하지 못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80% 지지율을 얻을 때,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운동의 정권이고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법치를 사망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의 기본인 상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일당 독재로서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우리 공화당이 생각했던 상황으로 갔습니다. 언론들은 자기가 가야 될 정론직피를 꺾어버리고 권력에 아부하고 이념에 경도되고 진실 보도가 아닌 거짓을 선전하기에 바빴습니다. 정치인은 부패했고 정치인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식인들은 정의보다는 불의에 줄을 서고 혹은 굴종하고 혹은 침묵했습니다. 좌파 정당은 자기들이 선인 양 모든 악법 악행을 선으로 포장했고 그 악행 악법에 저항해야 될
제1야당 국민의힘은 그들과 손을 잡고 불종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 지경에 온 겁니다. 기업들은 죽지 못해 기업을 운영하는 상태가 됐고, 정상적으로 돈을 번 그런 분들은 갑질하는 형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집 한 채 가져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을 사회주의 개념으로 불로소득으로 보는 이런 못된 정권이 5년을 했습니다. 과연 이 5년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누가 싸웠습니까? 이 5년 동안 다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자유민주 체제, 반국민, 반역사적 도당 정권이 생겼는데 그들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비굴한 야당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치르고 대선에 왔습니다.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바깥에 있는 태극기 세력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드셨냐고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으로 같이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공천을 보름 동안 미루고 지금의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을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 나오고 그 다음날 바깥에 있는 모든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극으로 몰고 완전히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수를 괴멸시킨 자를 제1야당 후보로 내세우는 그러한 무모함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캐도 의혹과 일반 국민의 상식에는 벗어나는 후보를 좌파들은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답지 않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종의 시대, 자존심 망각의 시대, 국가 망국의 시대에 국민들이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이제는 나타내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5년간 이렇게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 탄핵에 대한 저항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을 할 테니까 국민들께서 제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 주시고 불의의 세력들의 그 잘못됨을 깨달아 주시기를 우리 공화당은 믿고 5년간을 투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해와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했지만은 옥중 투쟁하시는 그 옥중 침묵 투쟁의 메시지가 우리는 분명히 국민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5년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의 투쟁의 5년도 보셨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있을 수 없는 도당들의 정권도 봤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를 침탈하고 역사를 뒤바꾸는 그 현장을 국민들께서 5년간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기 없는 야당이 그들과 저항을 했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부정부패 배신 세력들로 모여있는 국민의힘이 그들과 저항할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나라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만국의 대한민국을 이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만을 믿고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자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또 권영세 선대 본부장한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안철수 국민의당과 우리 공화당이 함께 후보 단일화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어렵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지역적인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캠프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힘든 상황에 가는데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5년간 목숨 걸고 투쟁한 정당이 요청을 할 때는 그렇게 망국적 행위에 동조했던 용기 없는 정당이나 후보는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는 이제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공화당은 선거 모든 자금을 집행합니다. 20억 가까이가 집행됩니다. 후보 단일화 실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후보 단일화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년간 진실 정의의 투쟁을 해왔던 우리 공화당이 후보 단일화 없이 중도 사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우리의 올바른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것도 천명을 드립니다.